매일 아침 수백만 명의 노년층이 간단한 실수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실수는 하루 전체나 심지어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72세의 김영자 할머니가 평소처럼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순식간에 쓰러졌습니다. 아픈 곳도 없었고 별다른 징후도 없었습니다. 그저 간과했던 작은 습관 때문이었죠. 안타깝게도 이는 전 세계 노년층의 일상 속에 숨어있는 무서운 위험입니다. 당신의 아침 습관이 생각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영상에서는 노년층이 아침에 가장 흔히 하는 실수 4가지를 소개하고 이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구독하셨다면 알림 설정을 켜두시고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실수 1. 너무 빠르게 침대에서 일어나기. 침대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행동은 언뜻 보기에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곧바로 몸을 일으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일상이기도 하죠. 하지만 특히 노년층에게는 이 간단해 보이는 습관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능이 점차 약화되고 잠을 자는 동안 몸은 깊은 이완 상태에 들어가며 혈액순환이 느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변동하면서 뇌와 주요 기관으로의 혈액 공급이 일시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지러움, 현기증, 심지어 실신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부르며 노년층에서 특히 자주 발생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단순히 잠깐 어지럽고 많은 가벼운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갑자기 일어나는 순간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게 된다면 그 결과는 낙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층의 경우 뼈가 약해지고 근력이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낙상은 골절, 특히 고관절이나 척추골절과 같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손목이나 팔을 짚으려다 부러지거나 머리를 부딪히며 뇌진탕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이러한 부상으로 인해 거동이 어려워지고 결국 일상생활에서 자립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매년 낙상 사고를 경험하며 이 중 상당수가 병원 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행동 하나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셈입니다. 혹시 지난번에 급하게 일어났을 때 몸이 휘청거리거나 시야가 흐릿해지며 잠시 멈춰 서야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손으로 벽이나 가구를 잡아야 했던 적이 있나요? 이는 몸이 갑작스러운 자세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다는 명백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런 증상을 무심코 넘기기 쉽지만 반복된다면 신체가 점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74세의 김철수 씨라는 분의 사례를 들어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가까이에서 우리를 위협하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김철수 씨는 평생 아침에 빠르게 일어나는 습관을 고수해왔고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깬 뒤 평소처럼 재빠르게 몸을 일으키자마자 갑작스럽게 시야가 어두워지며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카페트 위에 넘어져 멍만 들었을 뿐 큰 부상은 면했지만 만약 그 순간 화장실의 딱딱한 타일 바닥이나 계단 근처에 있었다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했을 것입니다. 이후 그는 의사로부터 기립성 저혈압 진단을 받았고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라는 조언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조정을 생활 속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단 30초에서 1분 정도만 더 여유를 갖는 것만으로도 신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먼저 눈을 뜨고 깨어났을 때 바로 몸을 일으키지 말고 침대에 누운 채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몸을 깨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손가락과 발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근육을 풀고 혈액순환이 시작되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다음 몸을 옆으로 돌려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려놓은 뒤 1520초 정도 앉아있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 상태에서 발목을 돌리거나 어깨를 가볍게 움직이며 몸이 수직 자세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정감을 느낀 후에야 천천히 일어서세요. 처음에는 이 과정이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하루에 단 12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이렇게 작은 습관의 변화는 낙상의 위험을 크게 줄이고 장기적으로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놀라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습관을 들이는 데 추가적인 도움을 받고 싶다면 몇 가지 보조적인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예를 들어 침대 옆에 튼튼한 손잡이나 난간을 설치해 몸을 일으킬 때 지지대를 활용하거나 침대 높이를 조정해 다리가 바닥에 닿기 쉽게 만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또한 물을 침대 옆에 두고 깨어난 뒤 한 모금 마시는 것도 혈액순환을 돕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쌓이면 단순히 아침에 안전하게 일어나는 것을 넘어 하루 종일 더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침대에서 일어날 때 조금 더 신경 써보세요. 당신의 건강과 안전은 그만한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실수 2. 아침에 물 마시지 않기. 수분 섭취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지만 특히 노년층에서는 아침에 물을 마시는 습관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이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잠에서 깨자마자 물 대신 커피나 차와 같은 음료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선호도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신체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 건강에 해로운 실수일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몇 시간 동안 물을 전혀 섭취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경미한 탈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상태를 방치하거나 적절히 해소하지 않으면 하루의 시작부터 신체 기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면 중에도 우리 몸은 쉬지 않고 활동을 이어갑니다. 심장은 혈액을 펌프질하며 전신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고 폐는 호흡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며 신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내 소변으로 배출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모든 생리적 과정은 물 없이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은 수면 중 땀, 호흡, 소변 생성 등을 통해 약 300에서 500ml의 수분을 잃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깨어났을 때 몸은 이미 상당량의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탈수 상태는 혈액의 점성을 높여 끈적하게 만들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하며 결과적으로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이는 심장과 혈관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장기적으로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아침에 머리가 멍하거나 나른함을 느끼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노년층의 경우 이러한 증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의 집중력 저하나 피로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문제를 실제 사례로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76세의 박영호 씨는 오랜 세월 동안 매일 아침 진한 블랙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왔습니다. 그는 커피가 졸음을 쫓아주고 즉각적인 에너지를 제공한다고 믿었고 이는 오랜 습관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아침마다 피로감과 나른함을 느끼는 빈도가 늘어났고 가끔은 어지러움까지 동반되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지자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의사의 진찰 결과 박영호 씨는 만성적인 경미한 탈수 상태에 있었고 특히 아침 시간대의 수분 부족이 그의 증상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일 것을 권했고 그는 이를 실천해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변화는 거의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며칠 만에 아침에 느끼던 피로감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몇 주가 지나자 에너지 수준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를 괴롭히던 정신적 안개, 즉 머리가 멍한 느낌이 사라지면서 하루를 더 맑고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은 단순한 습관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해결책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물 한 잔, 약 250에서 300ml 정도를 천천히 마셔보세요. 이는 수면 중 손실된 수분을 보충하고 혈액순환을 재활성화하며 신장에서 독소와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차가운 물이 부담스럽다면 따뜻한 물이나 레몬 한 조각을 넣은 미지근한 물을 선택해도 좋습니다. 따뜻한 물은 위장을 부드럽게 자극하며 소화를 준비시키는 데도 유익하고, 레몬은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을 추가로 제공해 신체를 깨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신 물은 심혈관 시스템의 부담을 덜어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뇌 기능을 포함한 인지 능력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이러한 작은 변화가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고 근육 경련을 예방하며 전반적인 피로를 줄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침 수분 섭취를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추가로 실천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자리에 들기 전 침대 옆에 물 한 잔을 미리 준비해 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마실 수 있어 편리합니다. 물병이나 유리잔을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두는 것만으로도 실천 의지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을 마신 후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몇 번 심호흡을 하면 혈액순환이 더욱 원활해져 몸이 깨어나는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만약 물맛이 단조롭다고 느껴진다면 허브 잎이나 오이 조각을 넣어 은은한 풍미를 더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5분도 걸리지 않는 이 작은 행동이 하루를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시작하는데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행위를 넘어 신체의 균형을 되찾고 하루를 최적의 상태로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탈수로 인한 건강 위험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부터라도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물 한 잔을 손에 들어보세요. 그 한 잔이 당신의 몸과 마음에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를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실수 3. 공복에 커피 마시기. 많은 노년층에게 커피는 아침을 여는 필수적인 의식과도 같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에서 풍겨오는 향기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 작은 기쁨으로 자리 잡고 있죠. 하지만 잠에서 깨어난 직후 아무것도 먹지 않은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이 흔한 루틴은 소화 시스템, 호르몬 균형,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에 예상보다 훨씬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체가 외부 자극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공복 커피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잠을 자고 난 후에 몸은 섬세하고 회복 중인 상태에 있습니다. 수면 동안 신체는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며 다음 날을 준비하지만 동시에 몇 시간 동안 음식과 물을 섭취하지 않은 상태로 깨어납니다. 이때 우리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자연스럽게 최고조에 달합니다. 코르티솔은 수면각성 주기를 조절하고 아침에 우리를 깨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이 호르몬과 카페인이 상호작용하며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커피의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코르티솔 분비를 더욱 촉진하고 이 과정에서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산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 공복 상태의 위 점막이 자극을 받아 소화불량, 속쓰림, 위산 역류와 같은 불쾌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위염, 위궤양, 심지어 소화기 건강에 더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위험도 있습니다. 노년층의 경우 위장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부작용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것은 혈당 조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카페인은 인슐린 감수성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려 혈당이 급격히 상승했다가 빠르게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불안감, 손떨림, 어지러움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아침 시간대의 에너지 수준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면 즉각적인 각성 효과를 기대하지만 공복 상태에서는 오히려 피로감이나 신경과민을 느끼는 역효과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특히 당뇨병이나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에게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촉진해 수분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므로 수면 중 이미 탈수 상태에 가까웠던 신체가 더욱 수분 부족에 시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실제 사례로 살펴보면 공복 커피의 영향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75세 이순재 씨는 수십 년간 아침마다 공복에 블랙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는 커피가 하루를 시작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믿었고, 진한 커피 한 잔이 없으면 왠지 모르게 하루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는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그는 아침마다 속쓰림과 소화불량을 자주 느끼기 시작했고, 가끔은 어지러움과 함께 몸이 나른한 증상까지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거나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서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증상이 점점 빈번해지자 결국 의사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그의 공복 커피 습관이 위산과다 분비와 혈당 변동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진단했고, 커피를 마시기 전에 간단한 간식을 먼저 먹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순재 씨는 의사의 권고를 따라 아침에 커피를 마시기 전 바나나 한 개나 통곡물빵 한 조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몇 주 만에 속쓰림과 소화불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에너지 수준도 한결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커피를 즐기지만 공복에 마시는 대신 간단한 식사와 함께 마시며 훨씬 편안한 아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커피를 마시기 전에 위를 채울 수 있는 가벼운 간식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신체에 미치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나 바나나 같은 과일 한 조각,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 한 줌, 혹은 통곡물로 만든 빵이나 크래커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위 점막을 보호하는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섬유질과 영양소가 포함된 간식을 선택하면 소화 과정이 부드럽게 시작되어 커피의 자극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침 식사 시간을 따로 가질 계획이라면 커피를 공복에 마시기보다는 식사 후에 즐기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카페인이 위산 분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혈당 변동도 줄일 수 있습니다. 커피의 맛과 향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카페인 함량이 적은 디카페인 커피로 대체하거나 우유나 식물성 음료를 섞어 마셔 자극을 줄이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더 나아가 공복 커피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생활 속 작은 변화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먼저 마시면 수분을 보충하면서 위를 깨우는 데 유익합니다. 그 후 간단한 간식을 먹고 커피를 마시면 신체가 받는 충격이 한결 줄어듭니다. 또한 커피를 너무 뜨겁게 마시지 않도록 주의하고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소화기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만약 커피를 마신 후에도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하루 섭취량을 줄이거나 커피 대신 허브차나 따뜻한 물로 대체해보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 상태를 관찰하며 적절히 조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침 커피는 적절히 즐기면 활력을 주는 훌륭한 음료가 될 수 있지만 공복에 마시는 습관은 신체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게는 소화 건강과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 작은 변화를 실천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일 아침 커피를 준비하기 전 잠시 멈춰 간단한 간식을 먼저 챙겨보세요. 그 한 번의 선택이 당신의 하루를 더 건강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실수사, 뻣뻣함을 무시하고 너무 빠르게 움직이기. 많은 노년층이 아침에 뻣뻣한 근육이나 아픈 관절로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너무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면 부상, 근육 경련, 낙상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몸은 거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관절을 윤활하는 활액이 부족해집니다. 이는 관절이 뻣뻣하고 아프기 쉬운 상태를 만듭니다. 너무 빠르게 일어나면 균형을 잃거나 근육을 다칠 위험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78세의 김영수 씨는 자신의 젊은 체력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 가려고 급히 일어나다가 넘어져 고관절 골절을 입었습니다. 이로 인해 몇 달간의 고통스러운 회복 기간을 보냈고 그의 삶의 질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일어나기 전에 몇 분간 천천히 스트레칭을 하세요.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이고 손목과 발목을 돌리며 무릎을 천천히 구부리세요. 이 간단한 동작들은 혈액순환을 돕고 뻣뻣함을 완화합니다. 이 작은 변화는 부상과 낙상을 예방하며 하루를 더 안전하고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아침은 건강에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너무 빠르게 일어나거나 물을 마시지 않거나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작은 실수들이 시간이 지나며 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일어나기, 아침에 물 마시기, 커피 전에 간식 먹기, 스트레칭하기 같은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조정들은 시간이 많이 들지 않지만 건강에 지속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낙상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소화를 돕고 에너지 수준을 안정화시킵니다. 아침에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내면 더 건강한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배운 습관 중 어떤 것을 실천할 계획인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건강한 삶을 위한 더 많은 콘텐츠를 기대해주세요. 기억하세요. 좋은 아침은 건강한 하루의 기초가 되고 건강한 하루는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집니다.